안녕하세요. 너무 바빠서 동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한번 운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에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요,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있고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증거가 확실하면 소송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명백한 사실들이 증명이 다 되는데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적겠죠. 소송이라는 것은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증거는 한쪽 편 주장을 다 증명해주는 증거도 부족하고 저쪽 편 반대편 주장을 증명해주는 증거도 부족하고 그럴 때 보통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자기 주장을 판사가 믿어주길 바라잖아요. 판사가 믿어줘야 소송에서 이기죠. 근데 그러려면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제출할 수 있는 증거들은 다 들이밀겠죠. 때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이미 있으면 그거는 이미 소송 초기부터 제출을 하겠지만 그게 좀 부족하거나 제3자에게 그런 증거가 있는 경우는 사실조회, 문서 송부 촉탁, 문서 제출 명령 등의 별도로 이제 또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 심리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증거는 없고 객관적인 증인만 있는데 또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긴 있지만 증인의 말을 믿으면, 증인의 말을 들으면 내 주장이 좀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때 판사한테 증인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수가 증인 채택을 못 받아요.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한 80% 정도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80% 이상은 증인 채택이 불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민사소송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형사소송일 때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우선 판사님들이 일이 많아요. 사건이 한 사람당 몇백 건씩 가지고 있다고 하죠. 보통 다 판사마다 또 다른데 그래서 이제 재판을 가보면 변론기일에 가보면 한 사건당 5분 길어야 10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재판날에 하게 되는데 증인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사람당 30분, 길면 한 사람당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판사님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긴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대놓고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 신청을 굉장히 원하지 않는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님들이 뭔 소리냐, 나는 증인 신문을 환영합니다. 변호사 네가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증인 신청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은 변호사도 너무 많이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또 판사님들을 너무 안 좋게 본
본 걸 수도 있죠.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판사님들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내가 퇴근을 못하고 밤을 새더라도, 저도 물론 이제 밤늦게까지 퇴근 시간 지나서까지 증인신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되거나 또 판사님들이 증인 채택을 안 할 때 이유를 얘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하는 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제가 들었던 말들을 예를 들어보면, 그 증인의 말을 듣는다 한들 당신이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그 증인의 말로 증명이 되냐? 안 되지 않냐? 그 증인의 말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이 되진 않는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주장하니까 안 때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때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네가 때리는 내가 때리는 걸 봤냐 안 봤냐를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증인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 바로 옆에서 그 싸움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금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싸우는 소리를 못 듣기가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소송 당사자랑 친해요. 원고들은 피고. 그래서 증인 신청하는 사람이랑 만약에 친구다, 가족이다 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판사가 그 사람은 그 때리는 모습을 때리거나 때리지 않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을 사람인데, 다만 이제 친한 사이라서 증인 신청하는 사람의 말을 쪽으로 진술해 줄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게 증인의 신빙성 문제죠. 이런 경우라거나, 기타 갑자기 얘가 안 떠오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문서를 위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문서 이거 얘가 적당하지 않네요. 제가 갑자기 운전하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어쨌거나 판사는 그 증인의 말을 들어도 난 당신의 말을 당신 주장을 들어줄 수 없어. 어차피 그게 그거야. 그 증인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러면서 채택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사람이 말이 진짜 내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데려와서 들어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사람을 분명히 불러서 판사 앞에 세워놓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답이 판사 귀에 들어가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럼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 인증서 같은 거를 그 증인 되고 싶은 사람한테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 서류로 제출하세요. 그건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판사 바로 앞에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문구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특히 이제 문구 작성을 요청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작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판사가 자기가 직접 캐물어 가지고 답이 나온 내용하고, 그래서 종이로 써서 낸 거를 봤을 때 둘 사이에 어느 게 더 믿음이 가겠어요. 당연히 가까이 와서 그 사람 표정도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독심술가는 아니지만
보면서 얘기하면 이 사람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증거 가치가 더 높겠죠. 판사를 설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사실 확인서 이런 것만 제출해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판사랑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원칙적으로 원칙은 아닌데 법에는 그런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무상 재판 날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저 누구를 무슨 이유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로 구두로 판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돌아가서 재판에서 그렇게 판사의 답을 듣고 돌아가서 사무실로 돌아가서 또는 등등 자기 집에서 등등 증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이후에 제출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실무 관례입니다. 관례 저는 관례라고 보는데 또 관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판사는 증인 생각을 안 하고 재판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증인 얘기를 또 꺼내면 특히 이제 판사가 이제 기록을 읽어보고 재판에 들어오지만 천재가 아닌 이상 컴퓨터가 아닌 이상 모든 걸 기록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증인 누구 이아무개 김아무개 홍길동을 신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 누구더라? 홍길동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던 사람이더라? 모르는 경우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기록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을 증인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처음 생뚱맞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럼 판사가 묻겠죠. 그 사람을 왜 증인 신청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 답을 하겠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 사실은 이 사건 재판할 때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판사가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록을 꼼꼼하게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가 아닌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판사가 선뜻 채택해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갑자기 재판에 가서 그 관례긴 하지만 구두로 증인 신청을 먼저 하는 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냥 증인 신청서를 재판 전에 제출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죠? 제출을 하면 판사가 그건 읽어보고 올 테니까. 읽어보고 오면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아닌지 읽어보고 자기가 판단을 하겠죠. 이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죠. 그럼 재판에 딱 와서 구두로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구구절절히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려면 할 때 지금 저도 지금 갑자기 운전하면서 하니까 조금 그런데 말이 술술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근데 이렇게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꼼꼼하게 이렇게 실수 안 하고 빠짐없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판사한테 판사가 이제 증인 채택 아까 말씀드렸죠. 판사는 증인 신청을 싫어한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신청을 하면 판사도 뭔지 잘 모르면 채택하기도 어렵지만 채택 안 한다 하기도 또 어려워요. 왜냐면은 채택을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건 재판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왜 필요 없는지 이유를 대야지 그 증인 신청한 사람을 승복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그 증인 채택되어야 되는 이유도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채택이 안 되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일단은 보류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류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다 읽어보고 여기 대해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미리. 예. 판사는 뭐다? 증인을 안 좋아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구두로 신청했으면 판사가 채택은 안 하더라도 보류라도 했을 텐데 신청서를 먼저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 안 됩니다 라고 딱 판사가 딱 꼬집어서 증인으로 할 필요 없는 이유를 딱 꼬집어서 채택을 불허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호합니다. 후자를 선호합니다. 구두로 해서 판사가 선뜻 받아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후자가 좀 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민사였습니다. 민사. 형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형사는 우선 검사가 첫 기일에 증거 목록이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 증거 목록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경찰 또는 검찰에서 검찰은 요새 조사를 좀 잘 못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어쨌거나 조사를 해서 진술조서 이런 것들을 받아놓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 참고인 진술조서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증거 자체는 제출하지 못합니다. 증거 목록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나오는 거. 제목과 요지, 그 증거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짜리로 몇 개의 단어로만 요지만 적은 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사람 김아무개 진술조서가 있네. 이똥개 진술조서가 있네. 근데 김아무개 이똥개는 분명히 나한테 불리하게 진술을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내가 지적하지 못했어. 왜냐면은 그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검사와 경찰이 물어보는 내용 술술이 답변했겠지. 내가 죄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겠지. 근데 왜 그 사람이 진술하는 게 거짓말인 이유를 그 자리에서 바로 검찰 앞에서 내가 반박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진술조서에 적힌 내용들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지적하지 못했어를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진술조서, 김아무개의 진술조서, 이아무개의 진술조서, 홍길동의 진술조서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부동의 하게 됩니다. 동의하면 그 증거 목록뿐만 아니라 실제 진술조서도 검사가 판사한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됩니다. 채택이 됩니다. 근데 부동의하게 되면 판사가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문법칙이라고 하는데 즉 형사사건은 누군가를 감옥에 넣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종이에 써져 있는 거를만 판사한테 믿으라고 이렇게 들이밀 수 없습니다. 그거를 직접주의라고 합니다. 판사 앞에서 판사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판단의 자료로 써라. 이거죠. 그 이후에 전에 들은 내용, 판사가 직접 보지 않고 전에 들은 그 종이 서류를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은 그걸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 그래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부동의하게 되면 검사는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진술조서에 진술을 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증인으로 신청해서 야 이거 네가 그때 검찰에서
몇 월 며칠 날에 와서 진술한 것 받아 적은 내용인데, 이거 그때 그 진술한 대로 적힌 거 맞지? 네가 여기 서명했는데 서명한 거 맞지? 라고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라고 판사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진술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법칙의 예외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사사건과 이때 검사가 증인 신청하는 거를 판사가 함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입증하겠다는데 진술조서가 있고 그거를 증명하겠다고 하는데 판사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검사가 바보가 아닌데 아무나 막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증인신문 하는 절차라고 봐도 돼요. 형사재판은 증인이 한두 명 있는 사건, 참고인이 한두 명 있는 사건도 있겠죠. 근데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사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투자회사가 투자를 1000명한테서 100만원씩 받았다. 1000명한테서 100만원씩 받았다. 근데 그거를 사기쳐서 받은 거다. 네가 투자를 하면 100% 이윤을 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그 1000명이 다 피해자고, 피해자들이 다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지고 그놈이 나한테 1000만원을 받아갈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을 거거든요.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그 1000만원이 피해 금액에 산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피해 금액에 넣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피해 금액이 크면 클수록 피고인이 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000명일 경우에 진짜 1000명 증인신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험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그러면 변호사와 판사, 검사 다 죽습니다. 진짜. 죽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검사가 신청하는 증인은 다 증인신문을 한다. 물론 때로는 판사가 이거 웬만하면은 피고인하고 변호인한테 동의하시죠. 이거 부동의해야 됩니까? 이거 내용 뻔한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판사님 거의 없고, 약간 이런 투로 얘기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1000명 증인신문 했다가는 집에 못 들어가니까. 과로사죠, 과로사. 저는 그런 사건 오면 죽습니다. 못합니다. 돈을 많이 주시든가.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게 되면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게 되고, 그거는 웬만하면 다 채택을 해주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럼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인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검사가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람인데, 유리하게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판사한테 보여주고 싶겠죠. 그건 또 아까 민사사건과 비슷해집니다. 판사가 안 받아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사님들은 증인신문. 아까 검사가 증인신청하는 걸 어쩔 수 없어서 다 받아줍니다. 웬만하면. 안 받아준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결론이 나왔네요. 민사사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증인 채택이 어렵다. 근데 증인 채택을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증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거의 잘 써야 되겠죠. 꼭 필요한 이유, 그 사람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잘 써야 되겠죠.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근데 판사님들은 싫어한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판사님들이 증인 채택을 잘 안 해주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서류에 적힌 내용, 그건 뭐 함부로 조작할 수가 없죠.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영상, 사진, 뭐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은 딱 보면 그 내용이 웬만하면은 위조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대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게 맞겠죠. 계약서가 딱 증거를 제출된다. 그러면 2022년 오늘이 7월 1일인데 2022년 7월 1일 날 A와 B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어. 그러면 그 내용대로 그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증거로 인해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증인의 말은 판사가 묻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A가 B를 때렸나요? 때렸나요? 아이고, 갑자기 끊어져 버렸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는 몇 월 며칠 계약서 쓴 내용만 보면 특별히 그 내용대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증인의 경우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A가 B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을 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증인신문 하는 날에 한번 구경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들이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뭐 선서하고 증인하는데 선서는 그냥 우습습니다.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증인이 와서 진술을 하는 게 진짜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좀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과장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과장하는 건지 내가 알 게 뭐냐. 그 얘기 들어봤자 내가 그 증언말 못 믿어준다 어차피. 그래서 증인신문 별 의미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민사사건에서는 증인 채택이 어렵다. 증인 채택이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저는 증인 신청서를 미리 좀 제출하는 방법을 쓴다. 장단점은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신청하는 증인은 웬만하면 다 받는다. 특별한 사건. 근데 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은 또 잘 안 채택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제가 또 빠뜨린 것 같네요. 제가 대본도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조잡하죠, 제 방송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 너무. 증인 신문 없이는 재판을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증인 신청하면 바로 채택해주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언 이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사건, 근데 꼭 증명을 해야 하는 사건, 대표적으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 여자와 성범죄는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할게요. 피해자 여자와 가해자 남자 둘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자 피해자 증인이 됩니다. 피해자는 증인이 됩니다.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민사사건에서는 증인이 안 되겠네요. 증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진짜로 그런 성범죄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증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는 판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얘기하는 경우. 증인 신청 안 합니까? 이거는 형사사건에서는 당연히 그런 필요도 없이 검사가 신청할 거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